교재를 두 개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이 두 개가, 3분의 1이 똑같아요. 3분의 1 부분은. 그리고 뭐 안 보면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사실 공부할 때.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고요. 솔직히 보안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필기책 잘 봐도 돼요. 필기책 잘 봐도. 다른 교재 안 봐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렇게 본 사람은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문제답. 그거는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 얘기고, 객관식에서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고. 근데, 문제, 풀이, 답. 이렇게 봐야죠. 이렇게 봐서 그 풀이를 다 본 사람. 근데 풀이가 뭐, 예를 들어서 말장난하는 풀이면 안 되죠. 문제가 이런 거예요. 개인정보 모의 몇 가지가 아닌 것은 답은 그럼 몇 가지는 뭐뭐뭐입니다. 이게 아니라 몇 가지는 뭐뭐뭐입니다. 그러고 그 주위 게 다 적혀 있어야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런 거는 문제만 봐도 그냥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풀이를 안 읽어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약간 이제, 하기 전에 잠깐 설명만 드릴게요. 1초만. 지금 이 책의 두 개가 약간 이제 혼돈이 있을까봐 얘기를 좀 드리는데요. 제가 보니까 3분의 1은 제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아니, 안 피셔도 됩니다. 안 피셔도. 일단 3분의 1은 똑같다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 서점에 나간 이 책은요, 사실은 이제 핵심이 이런 내용들이죠. 이게 뭐, 아이넷 데몬서부터 뭐, 약간 이제 커맨드 위주라고 좀 보시면 돼요. 커맨드 위주로, 되어 있는 거고. 근데 그리고, 여기에 그 24개인가? 여기에 숨어 있어요, 지금. 여기 숨어 있어갖고, 제목을 출판사가 바꿔갖고, 이게 숨어 있어서 그 24개인가 27개의 그 핵심 키워드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2편에 아까 제가 보여줬던 그 두꺼운 거, 그 2편의 처음이 이거죠, 지금. 27개인데 이게 보니까 제가 카운트를 잘못 셌더라고요. 그 21이 아니죠. 1, 2, 3, 4를 잘못 셌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로 할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24개인가 27개, 요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 여기에 빠진 것도 있어요. 빠진 거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떤 거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 개수로, 뭐 24개 이 안에는 없어. 근데 책의 뒤에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책에는 다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군집화 안 돼 있는 거, 그것도 꼭 체크를 해야 되고, 또 시대에 따라 또 변하는 것도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법률인데, 이제 법률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 이슈가 되는 것 때문에 지금 정보부 안에서 뭐 사람들이 보는 그 방법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정보부 안에서 가장 하도 뭘까요? 이슈 하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일 엄청 많아요. 지금. 개인정보 영향평가거든요. 원래 영향평가는 보안기사의 시험 범위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왜냐면 출제 가이드에 없었거든요. 근데 기출문제 한번 나왔죠? 영향평가 대상이 누구냐? 이게 등장을 해버렸어요. 지금 하여튼 가장 큰 일 많고 지금 뭐 사람 먹고 난리 난 데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예요. 9월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모든 지자체가. 그래서 이런 이슈적인 내용, 그런 내용들도 좀 식별해야 되고, 또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PIMS랑 PIPL, 사실은 PIMS, PIPL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어떤 개인정보 인증, 혹은 ISMS로 나오는 인증, 이거는 그 안에 지식은 시험 범위지만 ISMS 인증 자체가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왜냐면 출제 가이드가 없었거든요, 그게.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내용 자체가. 위험관리는 있어. 위험관리는 ISMS 중에 그냥 위험관리인 거지, ISMS가 없으면 위험관리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보안기사 시험은 어때요? ISMS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죠, 문제가. 그래서 출제 가이드와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번에도 우리가 보면 3회도 그랬고 요번 7회 필기 때도 그랬는데, 포렌식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아닙니다. 포렌식하고 보안 관제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얘는 완전히 별개의 얘기예요. 근데 실제 문제는 어때요?
3회 정보보안 산업기사 필기 딱 뭐랬죠? 포렌식 툴에 해당되는 것은 다 인케이스예요. 이건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고, 이게 한 3문제 정도 있었고, 요번 7회 그 필기 중에 좀 어려웠던 과목이 어디죠? 일단 시스템 보안도 어렵지 않았어요? 네, 시스템 보안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포렌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지, 사실은 포렌식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게 들었고, 그래서 우리 저거 있었죠? 익스플로어에서 최근 방문 기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파일이 뭐냐,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index.dat인가 뭐 그런 파일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예, 그 문제가.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최근 방문 기록을 왜 봐야 돼요? 사실 포렌식 할 때 추적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그 파일 자체가. 그죠? 레지스트리도 마찬가지예요. 레지스트리의 기본을 내는 건 맞지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범위를 초과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 건 아니니까 약간 지멋대로 내는 경향이 있어요. 어렵게 내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있고,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보면 단답형 10개, 단답형 10개는 이 가로가 1개 이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3개를 다 맞아야지 3점 주죠? 네, 3개를 다 맞아야지 3점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시험 문제를 딱 보면 1번부터 보는 거. 단답형 필요 없어요. 단답형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 11번부터 보라고, 11번부터. 어차피 승패는 거기에서 나는 거예요. 한 개당 14점짜리잖아요. 그거 14점짜리 3개 맞아보세요. 30에다가 4, 30이니까 42점이죠. 그죠? 거기에서 42점이에요. 거기에서 끝내는 거예요. 단답형을 내가 점수를 만약에 25점 이상 받겠다. 혹은 20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단답형의 20점은. 왜냐면 3개를 다 넣어야지 3점이잖아요. 그죠?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단답형이 굉장히 높은 점수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25점 받겠다. 이거는 뭐 정말 잘하는 건데. 20점 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20점 넘는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면 그거를 점수를 높이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사실은 보안기사 필기책에 있는 모든 모래알을 전부 다 넣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 지멋대로 포렌식을 또 돌려서 내면 보안기사 쪽에 없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원래 알았던 사람들이야 좋겠죠. 내가 원래 그걸 공부했던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시험만을 위해서 한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답형 점수의 목표는 뭐냐면 12에서 15점. 그 사이에. 그러면 붙는 거예요. 그 이상 받을 필요 없어요. 그 이상. 그러면 붙어야 돼요. 그러면 뒤에서 몇 점을 받아야 돼요? 48점을 받아야 되는 거죠. 48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쪽에 5문제는 부분 점수도 있죠. 뒤쪽은 있습니다. 뒤쪽을 부분 점수 안 주면요, 합격자 1명 나와요. 뒤쪽을 안 주면. 뒤쪽은 부분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쪽에서 그 14점짜리 그냥 나오는 거 오히려 안 나오면 이상한 거 뭐죠? 그쵸, 개발보안 14점을 못 받으면 이제 그만해야죠. 이미 그냥 안 되는 거야. 왜 14점짜리 하나를 날려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 3점짜리 몇 개 날려도 관계없어. 개발보안 하나는 무조건 잡고 가야죠. 그건 거의 안 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개발보안을 틀려버리면 14점을. 그것도 부분 점수도 용납이 안 되죠. 개발보안은. 왜? 명확하게 아는데. 그 다음 또 뭐 나와요? 그 다음에 ISMS 관련된 거 하나 꼭 나와. 그 타이틀이 ISMS이건 그 타이틀이 위험관리건, 그죠?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개? 28점. 그 중에서 ISMS 관련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위험평가죠, 평가. 그죠? 위험평가 기법. 뭐, 시나리오법은 뭐냐, 베이스라인법은 뭐냐, 무슨 법은 뭐냐,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 중에서도 키가 되는 건. 그 중에서도. 그죠? 그러면, 그거 28점이죠? 그게 28점이에요, 그게. 그리고 점수 안에 주는 게 있어. 얘는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VPN 관련된 거예요. VPN은 우리가 뭐 아무 알고리즘을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푸는 게 아니거든요. 개요의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VPN은 무조건 가야 돼. VPN 아니면 SSL. 그죠? 뭐 아무리 최근까지는 VPN 위주로 나온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최근까지인 거고, 미래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 계열들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계열들을. 그 계열들이 뭐겠어요? IPsec, SSL. 그죠? 이 두 개가 일단 메인인 거죠. IPsec, SSL. 그래서 이거는 진짜 바닥까지 다 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보고 부족하다고 느끼면, IPsec을 진짜 인터넷을 찾건 뭘 하건 그걸 굉장히 깊게까지 내려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세 개를 잡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 그래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그때 조건에 따라서, 물론 바꿀 수도 있겠죠. 해킹, 침해 사고에서 가장 이슈가 뭐죠? 우리 피해 당했어. 무슨 공격으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뭐 랜섬웨어 아니에요? 랜섬웨어? 랜섬웨어. 근데 랜섬웨어는 정말 유치해요. 랜섬웨어는 랜섬이라는 유인과 소프트웨어의 약자로서 이렇게 내면은 이건 다 맞는 거죠. 이거 틀리면은 뭐 그만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격이 뭐냐? 랜섬웨어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문장 중에 또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로 무슨 공격 기법이고 얘는 웹사이트를 방문 시에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는 그거 뭐죠? 그죠?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그죠? 그것도 되고 그래서 그 공격 기법의 이름에 클립토 라커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랜섬웨어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할걸요, 요즘은? 디도스를 다 하는 것처럼. 그죠? 거기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랜섬웨어의 사례까지. 전부 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일단은 14점짜리 3개 맞자. 그리고 나머지 3문제가 남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안 써도 되는 거 2개만 풀면 되니까 6개 중에 5개 푸는 거잖아요. 지금 뒤쪽은 2개만 푸는데 하나는 무조건 법률이야. 맞죠? 하나는 무조건 법률에 관련된 거예요. 그럼 법률을 최소한으로 물론 최소한의 공부는 엄청난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범위 엄청 넓죠? 법률명 다 아세요?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개보법하고 망법은 알지. 그죠? 전자서명법도 있죠? 그러면 이거 봐보세요. 이 법률을 다 깔고 보면, 보안기사 책, 시중에 써져 있는 책 중에 두꺼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법률을 긁어다 넣거든. 그냥 이만한 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의 최신은 ra.go.kr이 최신인 거죠, 지금? 법제처요. 법제처 온피가 항상 최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 법률을 지금 한 문제를 위해서 이걸 다 풀어야 되거든요. 이걸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 물론 여유가 되면 당연히 보는 거예요. 여유가 되면 보는 건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조금 줄여줄 수밖에 없어. 줄여주는 정도예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법률 중에 일단 개인정보보호법과 망법을 보는 거예요. 이 2개는 봐야 돼. 최소한 이거는 봐야 돼요.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고 거기에 보호대책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이거는 뭐 얘기할 게 없어. 이거는 봐야 돼요, 이거는. 예, 이거는 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뭘 봐야죠?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전자서명법에서 최근 바뀐 거. 제가 1년 됐나? 언제 됐나?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개발 보안이 47개로 바뀌었을 때 이런 강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거 가 필요 없고 바뀐 거, 추가된 거 그거 집중적으로 봐라. 그게 뭐예요? 정수 오버플로, 버퍼 오버플로, 포매팅 스트링 이거죠 지금. 개발 보안 항목에 44개인가였다가 추가된 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바뀐 거 중에 이슈가 되면서 바뀌는 거 뭘까요? 전자서명. 우리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이 동영상 20년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네요. 네, 박근혜 정부가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규제가 너무 많아서 해외에서 이 인터넷을 가지고 상품을 사지를 못하겠다. 천송이 코트를 못 사겠다. 액티브엑스를 깔아야 돼서. 해외는 다 뭐 구글 쓰고 뭐 사파리 쓰고 뭐 이러는데 액티브엑스 못 쓴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완화하자. 그 얘기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규제를 완화한다라는 걸 법을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제할 때 쓰는 인증도구 뭐죠? 공인인증서죠. 그죠? 근데 공인인증서는 액티브엑스로 돼 있죠.
그죠? 그거 기억하세요. 근데 액티브엑스를 안 쓰면은 기존의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지금. 맞잖아요. 지금 공인인증서를 빼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전자서명법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공인인증서 외에 동일한 수준의, 동등한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한 인증도구로서 할 수 있다.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로 해야 됩니다. 이거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공인인증서였던 거야. 법에 딱 박혀 있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뭐가 바뀌었다고요? 공인인증서가 아니어도, 안전한 도구, 안전한 인증 방법을 보장한다면 오케이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죠. 안전한 인증 방법은 도대체 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공인인증서가 명확한 거잖아요, 이미. 이미 명확한 거. 그 안전한 인증 방법이 뭐냐를 법률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공인인증서라고 말을 했어.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 말하지 않고 인증을 사용하는 기관이 검증해서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은행이에요. 인터넷 뱅킹 하는데 공인인증서를 갖고 했어. 그러면 이거와 동등한 수준의 보안성이 있다면 다른 걸 써도 된다. 근데 동등한 수준의 보안성은 누가 평가한다? 내가 평가하고 내가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액티브엑스 안 쓰겠어요? 예, 그게 바뀐 거예요. 아무튼 법률은 그게 바뀐 거예요. 전자서명에서. 왜 바뀌었어요? 왜? 핀테크 일단은. 핀테크, 인터넷은행, 카카오톡, 매장이 없는 비대면 거래. 얼굴을 안 보고 계좌를 개설해 주겠다. 우리 금융실명제 하면서 항상 나온 거 있었잖아. 신분증 줘보세요. 그죠? 은행 가면 계좌 하나 개설할 때. 근데 지금 비대면 거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최근에 트렌드에 관련된 놈.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트렌드에 관련된 놈.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쭉 정리하고 가보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가만히 보면 카카오톡이 가장 좋은 기능이 뭐죠? 카카오톡에? 앱 클릭하면 로그인 없이 드득 이거잖아요, 지금. 항상 로그인돼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엄청나게 편리한 기능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그인하는데 이거 미치지 않아요? 아이디 넣고 모바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PC는 그나마 괜찮아. 아이디 넣고 비밀번호 넣는데 자, 특수문자 한 자리에 숫자 하나에 그럼 욕 나와요. 진짜로 욕 나. 잘 안 돼. 그게 안 맞아. 내 패스워드인데도 잘 안 돼. 기억도 안 될 뿐더러. 그쵸? 그나마 PC는 그나마 낫죠. 키보드를 쓰니까. 근데 모바일은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죠? 모바일은 엄청나게 불편해. 그래서 나온 게 뭐죠?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시험에 안 나왔어요. FIDO입니다. 뭐예요? 손가락만 갖다 대면 생체 인식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인증하겠다. 저도 내 핸드폰 어딨지? 여기. 이게 지문인식기인지 안지 1년도 안 됐어요. 몰랐어. 이거 땡기면 된다 이거잖아. 이거 땡기면. 그죠? 생체 인식으로 인증을 간단하게 해주겠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FI 뭐예요? 패스트. 빠르게 아이덴티피커. 식별하겠다. 그 사람을. 그게 FIDO죠. 물론 여기에도 이슈는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실 그거는 이제 범위가 아니라고 봐요. 왜? 논쟁의 거리라서. 이거 뭐 복사를 해갖고 갖다 댔더니 필름을 했더니 정말 영화처럼 되더라. 그래서 FIDO 못 쓴다. 이런 이슈는 있어요. 네, 그런 이슈. 그래서 머리 쓴 게 적외선을 놔서 사람 피가 흐르는지 확인해보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든가. 왜 이슈 터지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거는. 여기에. 여기 아니라고는 보고. 그 다음에 트렌드 중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까 랜섬웨어를 봐보세요. 랜섬웨어가 이슈라는 거는 이미 다 공감이 되죠. 그죠? 근데 이슈가 된 지도 꽤 됐어, 사실은. 맞죠? 이슈가 된 지도 꽤 돼버렸어요. 근데 랜섬웨어에서요, 내가 메일이 쭉 왔어요. 랜섬웨어 메일은 제 메일 아이디로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읽어보게끔 계속 오니까 이게, 클릭할까 말까 이게 심리가 자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G 파일이 있어요. 그럼 클릭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오면.
한 번은 에이 뭐야 이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버티고 있어요. 제 심리를. 자, 아무튼 그 랜섬웨어를 왔어. 그럼 내가 클릭을 했어. 그러면은 하드디스크가 돌아요? 돌겠죠, 당연히. 암호화한다니까. 그죠? 암호화한다니까. 그럼 쭉 돌아서 암호화를 다 했어. 그러면 자, 안 걸려보셨죠? 저도 안 걸려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팝으로 딱 떠. 일로 계좌번호에다가 돈 넣으면 내가 저기 키 보내줄 테니까 이거 클릭하면 다 풀려?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가. 그러면 계좌번호에다가 내가 돈을 딱, 입금을 딱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풀어줘 했으니 다 풀었어. 그랬더니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계좌번호에 입금을 하면 어느 정도 추적이 되는 거죠. 그죠? 추적이 돼요. 금융거래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보가 아닌 이상 계좌번호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뭐로 받아야 돼요? 가로하고